소개받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김성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LA 어펜디지 오클루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 그 ATR 피브릴레이션의 매니지먼트의 스트래티지는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AF가 증상도 있지만 엠볼리즘의 스럼보스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티코აგul레이션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F의 리듬 컨트롤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의치가 않아서 레이트 컨트롤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도 환자가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겼거나 여의치 않을 때 우리가 LA 어펜디지 오클루더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LA 어펜디지 오클루더를 고려하느냐? 이것이 이제 유럽에 있는 피지션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가장 많은 피지션들이 가장 LA 어펜디지 오클루더의 인디케이션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테드 바스크가 2.2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은 필요한데 안티코아귤레이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엠볼릭 리스크가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한 합병증이 걱정이 됐을 때, 헤즈블라 스코어가 높을 때 이런 주로 LA 어펜디지를 이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리딩이 문제가 돼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아니면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트로크 이벤트가 생겼을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블리딩은 사실은 대부분은 로컬 프라블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에게서 캔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임상적으로는 어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블리딩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왔냐면,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LA 어펜디지 오클루더가 클래스 2B까지 이제 올라왔고, 이것이 이제 유일한 가이드라인에서 발견되는 이제 근거인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안티코아귤레이션과 LA 어펜디지 오클루더를 이제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스터디가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현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도 LA 어펜디지 오클루더의 이제 인디케이션은 앞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안티코아귤레이션에서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의심이 될 블리딩 등으로 인해서 컨트라 인디케이션일 때만 LA 어펜디지 오클루더 고려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많기도 하고 중요한 인디케이션은 고려해야 될 인디케이션 안티코아귤레이션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가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 못지않게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서포트하는 데이터는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크고 LA 어펜디지 오클루더에 관한 가장 처음 나온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파린과 LA 어펜디지 오클루더를 헤드 투 헤드 비교한 스터디 결과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와파린보다 디바이스가 난임필요하다는 결과가 이제 발표가 10여 년, 7, 8년 전에 되면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와파린을 써야 되는데 컨트라 인디케이션 있는 사람들은 어플리드 오클루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컨트라 이 앞서 보여드린 프로텍터 EF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랜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컨트라 인디케이션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데이터 코호트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한 파퓰레이션의 이제 캐릭터는 이제 AF고 체드 바스크가 이제 4.4니까 굉장히 스롬보 엠볼리즘이 높은 경우인데, 그래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컨트라 인디케이션인 경우에 이 환자들에게 이제 LA 어펜디지 오클루더를 시행하고 6개월 답트를 쓰고 그 이후로는 인데피니틀리 아스피린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스롬보스가 이제 4%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치이고,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높은 빈도로 디바이스 릴레이트 스롬보스가 발견이 됐지만 실제로 스트로크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절반, 25%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프로텍터 EF는 안티코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랜덤을 한 스터디고 이제 ASAP2 트라이얼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컨트라 인디케이션인 사람들에 대해서 LA 어펜디지 오클루더가 효과가 어떨지를 이제 보는 스터디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디바이스 릴레이트 스롬보스는 그 예측하 시간적으로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민 타임이랄까요? 이게 발견되는 게 한 달에서 시술 한 달에서 두 달에서 대부분 관찰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발생이 된 디바이스 릴레이트 스롬보스인데 그러니까 10년 후에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스터디가 실제로 스트로크로 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LA 어펜디지 오클루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미지 서베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근거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스롬보스에 대한 데이터를 더 보시면 이제 이게 가장 큰 코호트인데 프로텍트 AF가 프로벨 코호트 그러니까 왓치맨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3.7% 4% 정도에서 관찰이 된다고 하였고 이 중에 이제 한 25% 정도에서 실제 클리니컬 스트로크가 이제 생긴다고 하고 이 시술 받은 사람에서 생기는 스트로크의 한 10% 정도는 이제 디바이스 릴레이트 스롬보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많이 생기지만 임상적으로 그게 전부 다 스트로크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디바이스 릴레이트 스롬보스는 이제 디바이스에 따라서 왓치맨이나 에뮬렛에 따라서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제 돼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시간 흐름에 따른 디바이스 릴레이트 스롬보스인데 시간이 지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퍼레이터 익스피리언스가 쌓이더라도 이거는 더 줄거나 그렇지는 이제 않은 것 같습니다. 어펜디지 오클루더에 관해서 이제 가장 아직까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티 스롬보틱 레지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인데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왓치맨의 경우에는 일단 모든 디바이스나 뭐 이런 거에 걸쳐서 아스피린은 라이프롱하게 쓰는 것이 추천되고 있고 왓치맨은 그 프로텍트 AF 스타디부터 와파린을 이제 한 달 반 정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토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제 그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답트를 6개월 정도 쓰다가 그 이후에는 싱글로만 가는 것이 아뮬렛을 포함한 대부분 다른 안티 스롬보틱스 레지멘의 이제 프로토콜이 컨센서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디케이션은 이제 그 안티코어레이션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나이도 많고 당뇨 고혈압의 위험 인자가 많은 분인데 그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이제 있었어서 그다음 안티코아굴레이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약을 잘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가 생겼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제가 왔을 때 이제 네 번째 스트로크 이후에 이제 저한테까지 컨택이 됐는데 저 EP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데 이제 계속 뭐 와파린 계속 스트로크가 와도 와파린하고 태원, 스트로크가 와도 와파린하고 태원, 스트로크가 와도 와파린하고 태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었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안티코agulation만으로는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된다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제 어펜디지 오클루더도 옵션이 되겠고 우리가 그거보다는 효과가 좀 적지만 환자가 다행히 AF의 타입이 파록시말이기 때문에 리듬 컨트롤도 다른 뭐 고령이긴 하지만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벤트를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없지만 그 많은 상당수의 이제 그 피지션들이 이렇게 안티코agulation의 어정티브 세라피로서의 이제 LA 어펜디지 오클루더의 롤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존으로도 생각했을 때 이제 안티코agulation 이게 시스테믹한 거고 LA 어펜디지는 이제 로컬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정티브 세라피로 LA 어펜디지 오클루더가 이제 된다면은 약간 그 치료 트리트먼트에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안티코agulation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경우에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벤트가 자꾸 생긴다면은
우리가 에리어 어펜디지 오클루더를 꼭 고려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스롬보틱 레지멘을 비롯해서 오랄 안티코아귤런트의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스롬보틱 레지멘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어정티브 세라피로서 안티스롬보틱 레지멘의 하나로서 이제 최근에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와파른이 아니라 이제 노악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어펜디지 어클로더 이후에 안티스롬보틱 레지멘으로서 이제 노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터디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조금 더 답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